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6포인트 상승한 1628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강보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은 485포인트, 1% 이상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는 5월의 마지막 주식시장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상승폭이 더 확대되면서 162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6포인트 오른 162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 3대 지수가 1%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1625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633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10시 구간에 기관과 개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잠깐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강해지면서 162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전 매도했던 개인이 다시 매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69억 원 매수하고 있고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00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 역시 440억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6포인트 오른 4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오른 481에 장을 출발하면서 48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10시 구간의 상승폭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48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 124억 원, 외국인이 31억 원 매수하고 있고 반면 기관이 100억 원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르고 있는 반면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원 30전 오른 119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29원 급등한 1224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급등 출발한 이후 곧바로 상승폭을 모두 되돌리면서 1200원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630포인트에서 오르기도 했지만 대형주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7%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 역시 0.9%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기아차와 함께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0.3%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20만 원을 넘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0.5% 오르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0.4%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LCD 장비업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1%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이 0.4%, 0.9% 내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SBS와 함께 남아공 월드컵을 중계하기로 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이 현재 증권가 호평에 힘입어 8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동소가 0.3% 오르고 있고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월드컵 호재에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용도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6월 선거 이후 주택시장의 활기를 넣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건설주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2%, 4% 오르고 있고 대림산업 역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주가 올 하반기 산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KT와 삼성전자가 와이브로 장비 임대 투자 사업을 만든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13%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리테크도 7% 이상 오르고 있고 위다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로 2차 발사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주항공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양 ENC가 14%, 한양 디스텍도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비추로시스도 12% 크게 오르고 있고 비추로테크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1628포인트로 광버권에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팔자로 일관했던 외국인들이 이틀째 순매수해주고 있다는 것 수급 상황을 양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관망하는 듯 싶었는데 현재는 87억 원 순매수하면서 매수폭을 다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의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 강한데요. 오늘장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장 이슈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저평가되었던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조선이나 건설, 풍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아마도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저평가된 매력이 더욱 부각을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가던 IT, 자동차 종목들이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주식 위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매매하실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선이나 건설, 풍력주들 저평가 매력에 오늘 부각되고 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성일 연구원님, 예. 앞으로의 장은 조금 좋아질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장은 사실 예. 좋아질지 좋아지지 않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대북 리스크가 가장 첫 번째로 거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계 자금은 어느 정도 빠져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계속 사고 있던 외국인들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무래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수익이 날 수 있을 확률이 지금보다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조선이나 건설, 풍력주가 그간 주가의 낙폭이 현재가 바닥권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업종들 관심 가져본다면 또 이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현대건설을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때 매수가가 49,400원이었고요. 현재까지 한 4%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예, 오늘 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먼저 얘기 들었던 거랑 비슷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평가된 매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20만 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일단 수급 주체들이 보여줬고 비조선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데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현대중공업 하면 조선 부분에서 일단 수익이 나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BDI 지수부터 보면 4,000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배 조선 가격들이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벌크선과 유조선 가격들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선 그 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또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0만 원 이상, 21만 2천 원, 21만 4천 원 현재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요. 중기적으로 25만 원까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30만 원까지도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현대중공업을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21만 2,500원 선,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를 25만 원 주셨고 손절가를 20만 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지난주에는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을 들고 나오셨고 네. 오늘은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건설이나 조선, 풍력주들이 앞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아무래도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나중에 또 혹시 안 좋은 악재가 발생을 해도 물타기를 하셨을 때도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다리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장주 위주로 지금 변동성 장세가 크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 중에서도 오늘은 조선주, 현대중공업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하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종목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제이시언이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부탁드릴게요. 예, 제이시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IT 관련 기자재 업체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시언 같은 경우는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체인 경우이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인데요. 지금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뭐 매수를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매수하시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가격대가 21선을 넘어서서 올라온 후에 지지가 확인이 되면은 한번 뭐 IT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을 본다고 한다면 IT 관련주들이 그중에 데스크탑에서 지금은 뭐 노트북이나 넷북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 주체들이 현재 인식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일단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시는 거 본 후에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닉네임 PJG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488님. 오디텍을 보내셨어요. 19,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 후 급락해서 정말 걱정이시라고요. 향후 대응 방안을 꼭 알려주세요. 비중이 66%시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비중이 일단 상당히 많으신데요. 오디텍 같은 경우는 그 제너다이오드 칩, LED에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너다이오드 칩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 되는 아주 독점적인 기업인데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거 괜찮지만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19,000원이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고요. 삼성전기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얼마 전부터 이렇게 최우선주에서 삼성전기가 조금은 밀려나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와 오디텍의 주가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러한 배경에는 기관 레포트들 중에서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LED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좀 과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LED 시장은 아직까지는 어디까지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에 진출하시는 기업들이 많다고 해도 부담은 되지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단 수급 주체들이 어느 정도는 LED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 반증으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60일선 지지를 계속해서 일단 차트를 보시면 60일선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는 전략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60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보여줬지만 장중 변동성이 심해서 이탈을 한다고 하면 수급 주체들의 손절 물량이 좀 대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기준으로 기다려 보시면은 19,000원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임에는 확실합니다. 예, 이번 종목 상담은 오디텍이었고요. 다음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닉네임이 상 언제 갈래? 라는 분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일단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치로시스를 사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800원이시고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11%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 언제 갈래? 상 가겠는데요. 예, 뭐 개인적인 생각에 오늘 상을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그 나로 관련해서 9일쯤 돼갖고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항공우주 테마주 한양 ENG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일단 9일 전에 무조건 매도는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수급 주체나 다른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눈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장중에 매도가 많이 나오는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일단 현재 홀딩을 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런 종목을 공략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뭐 감내하실 수 있는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오늘은 일단 홀딩을 권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눈치 작전을 잘 펼치셔서 어느 창구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어느 창구에서 매도가 많이 나가는지를 계산을 잘 해보신 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이건 목표 주가나 뭐 손절 라인을 정해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판단을 잘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비치로시스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 종목은 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159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드컵 수혜주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반등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1,700원 선까지는 아무래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크고요. 그 부근에서 이제 매수 주체들이 어떻게 카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2분기, 3분기까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카스 자체의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가 워낙
MS 비중이 크기 때문에 카스가 이렇게 점유율 MS를 뺏어오는 게 쉽지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MS 비중은 뭐 국내 사업에서는 조금은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1,7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종목은 만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298님께서 10만 원에 사셨다고 하는데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만도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예, 만도는 일단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만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파실지를 계산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모비스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기존 최선호주였던 IT나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는 꺾이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도는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 주도 세력들 간에 이렇게 때를 타지 않았다는 표현을 좀 하는데요. 수급 주체들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또한 조금 높게 설정하셔도 괜찮을 텐데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만도를 매매하실 때는 현대차, 특히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하셔서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조금은 큰 물량과 함께 출회 물량이 좀 나온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그때 매도하셔도 늦지 않고 지금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수익이 나시는 거를 즐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좋으시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주가 흐름과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만도 들고 가 보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주셨네요. 자, 이번 종목은 LS입니다. 96,000원에 60%를 갖고 계시다는 분이 있습니다. LS 상담 들어볼까요? 96,000원에 들고 계시다고 하시면 이미 좀 고가에 들고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이 인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최근에는 뭐 LS를 설명드리기 전에 뭐 하나나 GS 를 비롯한 지주사들, SK를 비롯해서 모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있고요. 대부분의 그 지주사들이 지금 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장이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면 지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96,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LS도 어렵지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LS 산전이나 뭐 LS 엠트론, 뭐 LS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아무래도 IFRS 회계 기준이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정확한 실적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주가의 목표를 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비중하고 뭐 손실을 계산해 보셨을 때는 매도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96,000원 부근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부분 정도가 될 텐데요. 기존에 올라갔던 뭐 12만 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충분합니다. 앞으로 뭐 자회사들 실적 개선은 확실시 되고 있고요. 업황이 호조가 된다고 하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L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 분할을 할 때도 이렇게 사업 영역을 좀 명확히 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서는 뭐 LS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업황 중에서는 관련 업체 중에서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96,000원까지 조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손절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보다는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S 받아봤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9904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지금 산다면 어느 회사 주식을 사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전문가님들 모시고 관심 종목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성일 연구원님과 앞 시간에 백눈서님의 관심 종목을 들어봤었는데요. VOD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KG케미칼입니다. 13,4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0%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비료화학 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얼마 전에 그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공시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뭐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확률보다는 위로 가신다고 보는 게 맞고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동부 한농이 동부 하이텍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해서 뭐 그 화학 비료 업계에서 최선호주라고 할 수 있는 동부 한농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평가되어 있는 뭐 남해화학이나 KG케미칼 등이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으신 것 자체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손절보다는 일단 동부 한농이 다시 한번
매매가 재개가 되면 동부 한동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목표 주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차트상에서 일단 보신다고 하시면은 뭐 남해화학을 비롯해서 KG케미칼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PBR이 1배 미만인 수준에서는 매입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은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만 1,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진다고 하면은 12만 원까지도 12,000원까지도 한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4포인트 오른 1627선에 걸려 있습니다. 이 선에서 계속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8억 원 순매수,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주식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29억 원, 기관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545억 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강합니다.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6포인트 오른 485선입니다. 소폭 더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에 더불어서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이 올해와 내년에 급속한 경기 회복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의 잠재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의 중장기 경제 전망을 담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1년 한국의 평균 잠재 성장률은 4.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2%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 기간 한국에 이어 잠재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슬로바키아와 터키, 호주, 폴란드 순이었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2012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도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2년에서 2025년 한국의 평균 잠재 성장률은 2.4%로 OECD 회원국 중 7위였습니다. 산업 생산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19.9% 증가했습니다. 1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3월에 비해서는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4월 선행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3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세마저 둔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4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석채 KT 회장은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지하철, 전동차와 버스, 유람선 등 대중교통수단에 무선 인터넷 존인 쿠겐쇼 존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와이브로를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인 이른바 에그를 설치할 계획이며 유람선에는 이미 어제 쿠겐쇼 존을 구축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등은 오는 10월이면 무선 인터넷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KT는 이와 함께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인 넥서스1을 6월 말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항공 운임에 적용되는 유류 할증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에서 5월 사이 항공유 국제 가격이 갤런당 평균 218센트로 5에서 6월에 적용됐던 유류 할증료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에 따라 매겨지는 유류 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이 150센트를 넘으면 한 달 후부터 2개월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4월과 5월 사이에 오른 유가는 7월부터 2달간 반영됩니다.
항공업계는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유류 할증료가 18달러가량 오르고 중국과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8달러쯤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퀴즈 문제는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세계의 주가 지수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지수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MSCI 지수였습니다. 먼저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갖고 가실 분부터 저희가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0791님, 5404님, 8523님께서는 하이리치 무료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의 손 로댕전 티켓 2장씩 갖고 가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400님, 8488님께 로댕전 티켓 2장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4포인트 오른 1626선에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